사실 각 수술마다 살짝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문진표 이거 작성했던 거 조금만 다듬어서 이제 법적 성별 정정할 때 성장환경 진술서로 써먹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이.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오늘은 저희 LGBTQ 플러스 센터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상담 전 설문지 작성하기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근데 사실 트랜지션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능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문지를 통해서 받고 저하고는 정말 더 중요한 얘기, 그 개개인에 맞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진표가 얼마나 장황하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밑밥을 깔아두시는지 세세하게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문지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 그리고 의학 정보,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트랜지션,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의학적 트랜지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정보에서는 이제 불리고 싶은 네임, 이름,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을 물어보는 건 알겠어. 근데 성적 지향은 왜 물어보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적 지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성별 확정 수술, 생식기 수술을 할 때 수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나가고 싶은 게 퀴즈를 낼게요. 만약에 트랜스 여성이 여성에게 끌린다. 그러면은 동성애인가요? 이성애인가요? 동성애죠.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도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해요. 내가 트랜스 여성이지만 내가 여성을 좋아하면 지정성별이 남성애니까 이성애인가? 라고 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나의 몸의 생김새가 다르다면 내가 과연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뭔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전제는 우리 젠더라는 것은 신체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기도 아주 하네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의학 정보를 물어보는데 의학 정보에는 뭐 신장, 체중, 흡연 하시는지, 음주 습관은 어떤지, 다른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어떤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신지. 저 근데 되게 이거 항상 궁금했는데 병원 가면은 네. 흡연이랑 음주는 왜 물어보지? 흡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처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담배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니코틴 성분이 말초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류가 중요한 수술이다. 피가 잘 가야 되는 수술이다. 근데 혈관이 수축해버리면 당연히 피가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금연에 대해 이제 잘 말씀드리고 뭐 지금까지는 사실 트랜지션이 아니어도 그냥 다른 진료를 받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세 번째 파트 사회적 트랜지션 지지 정도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보니까 법적 성별 정정 유무 그리고 가족이나 파트너의 지지 그리고 선호하는 병실 그리고 뭐 상담 동반자가 있는지 뭐 있다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 사시나 뭐 누구와 함께 사시나 아니면 혼자 거주하나 이것도 여쭤봐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사실 퇴원 기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트랜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수술 후에 다일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 동반자. 모니카는 상담 동반자로 좀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험이 있죠. 근데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카한테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나요? 물어보셨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관계를 반드시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상담 과정에 같이 참여시켜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학적 내용을 의사와 공유하는데 누군가 제3자가 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분이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이 오신 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같이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상담 과정에 그래서 항상 확인을 시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제가 내보낼 수도 있죠, 바깥에. 어떤 경우죠? 만약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성별 확정 수술을 원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뭔가 느낌에 부모님 앞에서 못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둘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캐치를 많은 부분에서 해야 되겠네요. 상담은 예술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네. 선호하는 병실 얘기 혹시 해주실 수 있나? 그 병실 가면은 이렇게 이름이랑 성별 표시가 되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내가 이 문진표에 작성한 것대로 할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고치는데 많이 힘들었죠. 정말요? 네. 병원에서 성별 표시를 고치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사실 이제 병원은 수기 차트를 쓰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기본값이 이분법이야. X가 없어.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표시해야 돼. 그리고 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이랑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별 그리고 환자 이름 바꿔드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강동성심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에 포함되는 간호사, 행정팀, 업무팀 모든 팀장분들이 만나서 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병원은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다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을 했죠. 그리고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성별확정 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위가 부위인 만큼 이제 현재 다 1인실에 입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별 관련된 이제 병실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트랜스 여성 가슴 확대술 하시는 분들, 트랜스 남성 탑 수술 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지금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법적 성별과 무관하게. 네. 자신이 편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꼭 트랜스 남성이라고 남자 다인실에 가는 게 모두가 다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해드리고 있고, 단 트랜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남성 병실에 가시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혐오 이런 폭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트랜스 여성 가슴 확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실에 입으시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트랜스젠더 환자를 어떻게 병실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곡이 다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네. 그것도 빨리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환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병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근데 만약에 트랜스젠더 환자가 가서 다인실에 있는 어느 시스젠더가 이의를 제기했어. 그러면 그 시스젠더를 옮긴다. 이런 순서들이 다 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의학적 트랜지션. 네. 정신의학과 진단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코드로 받으셨는지. 어느 병원은 근데 왜 묻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 받는데 저 집이 저기예요. 혹시 그 병원 쪽에 호르몬 치료하는데 아시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사실 요걸 찾아보죠. 딱 그 지역에서 오신 환자분이 어디서 받고 있었나. 물론 얼마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는 게 선례가 있으니 그렇게 알려드린 것도.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셨는지, 어떤 약제로 어느 주기로 하시는지, 모니터링 여부, 그러니까 얼마나 피검사 뭐 하신 적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지금 생각하면서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그것도 물어보면 좋겠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수술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특별한 합병증이 있었는지, 뭐 마취하면서 특별한 문제 있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병원에 가는 입장에서 네. 너무 좋아요. 막상 가면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막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메모장에 막 이거 해도 못하는 거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미리 그냥 아예 탁 문진표로 작성을 해두면 너무 편하죠. 사실 각 수술마다 살짝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음 컨텐츠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각 수술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설문지에는 보상 행동, compensation behavior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디스포리아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술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가 대표적이죠. 또 트랜스 여성분들에 있어서 부성행동 같은 경우에는 터킹이라는 게 있어요. 수술 전에 이제 음경이 있으니까 이제 앞쪽이 불룩해 보이니까 옷을 입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고 뭐 테이프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흔히 터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틀려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터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환도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넣으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실히 연구되진 않았는데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알은 항상 차가워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럼 정자가 죽나? 뜨거우면? 아,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거군요. 실제로 생식 능력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 냉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터킹을 하는 게 좋지 않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경을 이렇게 뒤로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수술할 때 피부 여유분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음경을 이렇게 뒤로 하다 보면 피부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수술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다. 정말 디테일하네요. 질문들이. 그래요? 네. 여러 분 계속 수정을 했죠. 문진표 이거 작성했던 거 조금만 다듬어서 이제 법적 성별 정정할 때 성장환경 진술서로 써먹을 수 있겠다. 성장학교 질수수의 개요가 된다.